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국산 하이브리드 차의 특징입니다. 자동차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은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터스포츠마저도 이제는 점점 내연기관의 배출가스 규제가 높아지고 있고, 예전에 뭐 F1 그랑프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12기통 엔진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뭐 8기통 또 6기통, 지금은 이제 전기차 F1 자동차가 생겼죠. 그 클래스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디젤 차로 유로 6에서 이제 유로 6.2 버전이 나왔어요. 더 배출가스의 기준이 강화가 됐죠. 앞으로는 점점 더 강화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어찌 됐건 간에 언젠가는 지금보다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를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전기차를 사자니 뭔가 조금 불편하고요. 이제 뭐 자동차를 충전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장거리를 가는 부분이나 이런 데서 오로지 전기 모터로만 가는 거로는 약간의, 어찌 보면 아주 약간의 뭐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컨카로 디젤이나 가솔린 차를 한 대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좀 불편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가 먼저 개발이 됐고, 그거는 그 전에 왜 하이브리드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내연기관의 그런 엔진이라든지 또는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자동차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감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밋밋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국산 하이브리드,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차를 사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부분이 뭐냐면, 연비가 생각보다 좋지 않죠. 그리고 생각보다 주행감이 부드럽지 않죠. 그리고 출력이 생각보다 매우 떨어지죠. 가속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잔고장률이라든지 AS를 받는 부분, 그다음에 유지 보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약간 불편해요. 이게 일반 카센터에서도 분명 고칠 수는 있는데 잘 고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서 고치는 경우가 있고, 점점 배터리의 효율이나 그다음에 모터의 효율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연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일본에서 이제 좀 더 먼저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개발을 한 게, 사실은 일본의 자국 내에서는 그런 배출가스의 규제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대체 에너지, 환경 오염을 좀 완화시키는 대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생각을 했었고,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아예 없앨 수 없으니까 그걸 둘이 짬뽕 시켜놓은 게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일본의 토요타와 렉서스 그룹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사실은 이 기술적인 면에서만큼은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뭐가 좋냐면, 사실 배터리의 효율, 그 다음에 연비, 가속력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엔진과 모터가 결합이 돼서 돌아가고, 또 엔진 따로 또는 미션 따로 이렇게 굴러가는 데 있어서 언젠가는 이게 합쳐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엔진이 어시스트 하든 모터가 어시스트 하든, 어시스트 할 때 개입이 되는 그 순간에 굉장히 부드럽게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빠지고요. 근데 국산 하이브리드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연비는 연비대로 좋지가 않아요. 현대기아를 기준으로 해서. 신차 상태로만 갔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엔진과 모터가 결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매우 좀 심한 이질감이 있어요. 매우 좀 소음과 진동, 울컥거림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작용을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타시는 분들 그렇죠? 예, 연비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정말 연비 운전만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차가 연비 위주의 세팅이다 보니까 가속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속이 필요할 때 악셀을 밟으면 기름을 많이 먹고 시원시원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준준형 차나 중형 차나 대형 차인 그랜저급을 타신다 하더라도 매우 불편해요. 맞죠? 불편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의 현대 기아차가 기술력이 없어서 일본의 토요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하이브리드 쪽에서만큼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토요타 차의 계열의 차보다 기술력이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술력이 없어서 그들과 토요타 차보다, 일본 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를 잘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술력은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만들까요? 특허권 분쟁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뭐 혼다도 그렇고 뭐 닛산도 그렇고 토요타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기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R&D 투자를 많이 하고 특허 기술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토요타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의 엔진 하면 실린더, 블럭, 헤드, 뭐 피스톤 링, 커넥팅 로드, 뭐 캠샤프트, 크랭크샤프트,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와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효율이 좋은 구조입니다. 그쵸? 그럼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도 가장 효율이 좋은 원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게 토요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회해가지고 또 다시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과 그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느 부분에서는 우회를 해서 그 일본 토요타 차의 특허권을 약간 우회해가지고 어떤 기술 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기본적인 근본 원천 기술은 토요타 자동차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국산 기술로 하겠지만 일부 효율성이 좀 더 좋은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로열티를 주고 사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주 좋게끔 똑같이 만들려면 똑같이 가가지고 그 기술을 사와야 되는데 주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효율이 좋은 자동차, 가장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그 회생 제동 에너지의 어떤 그 직렬식, 병렬식이 아니라 혼합형식, 복합식의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토요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안 주죠. 자기네들이 써야 되겠죠.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세대가 넘어가면 그 구형의 시스템을 선심스러운 척 하면서 주겠죠. 지금은 안 줍니다. 달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진과 모터가 결합하는 부분에서의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또 오로지 엔진의 힘으로만, 또는 오로지 엔진이 모터를 어시스트 해주는 기술, 또는 모터가 엔진을 어시스트 해주는 기술에
엔진과 모터가 같이 돌아가서 효율을 내는 기술, 그 다음에 어떤 제동을 할 때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열이 발생되는 그 부분을 다시 전기 에너지로 회생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이런 기술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가장 효율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 기술을 토요타 그룹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기아에서 그걸 우회해서 만들 수 있게 기술과 그 시간, 돈을 투자하기는 사실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 시간에 수소전기차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시간에 지금 나온 유로6와 뭐 유로 2.2의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배기가스 저감 장치들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지. 어차피 언젠가는 조금 사장이 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더 많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R&D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차가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효율성이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 엔진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의 모양, 엔진의 구조, 그 효율성, 우리가 알고 있는 4기통, 6기통 이런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이 구조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많은 엔진이 나왔었어요. 로터리 엔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정말 기하학적인 엔진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사장이 된 이유는 효율성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효율성이라 함은 또는 합리성이라 함은 제작 단가가 저렴해야 돼요. 그리고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요. 엔진이나 모든 것들이 이 동작을 할 때 이 운동 에너지가 이제 뭐 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폭발 에너지가 그 효율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리고 수리하기가 간편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구동을 했을 때 이질감이 매우 크면 안 되죠. 그렇죠. 소음과 진동이 크면 안 되고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도 안 된 거죠. 이건 효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함축시켰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기관의 모양과 구조와 원리가 그나마 가장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효율이 가장 극대화시키고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토요타 자동차 그룹에서 모든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침범해서 하자니 로열티나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그거를 우회해서 만들자니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엔진과 모터에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모터의 효율이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가속에 관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쉽고 굼뛰고 가속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보니까 더 빨리 가려고 하면 기름을 더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엔진과 모터가 더 많이 개입을 해야 되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질감이 생기고 그런 게 이 국산 하이브리드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의 단점이 아닐까. 그 단점은 앞서 설명한 이러저러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기아에서 밀고 있는 수소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수소 전기차예요. 근데 이 전기의 흐름,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런 모터의 효율이나 궁극적으로는 배터리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충전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 빠르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의 크기도 소형화가 돼야 되는데 소형화를 시키려면 배터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소형화가 돼도 이 안정적으로 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마저도 사실상 제 짧은
그런 정보력으로 말씀드리면, 그마저도 효율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일본의 그런 하이브리드 기술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아주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일정 부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먼저 특허권을 걸어놓은 이 토요타 자동차의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그런 메커니즘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의 기술력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더 좋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어떤 기초과학의 어떤 부재, 기초과학의 투자의 부재, 그럼으로 인한 R&D 투자가 조금 늦춰진 부분, 거기에서 조금 뒤처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저라면 국산 하이브리드 차는 사지 않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꼭 사야 한다면 사실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그게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잘 만들지 못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특허권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피하면서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래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사실 아주 좋은 특징은 없어요. 국산 하이브리드 차에, 현대기아 차에 아주 좋은 특징이라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더 좋은 특징들이 그 일본의 토요타 그룹, 토요타나 렉서스 그룹이 사실은 좋은 특징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들이 있기까지는 이러한 앞서 설명한 별도의 기술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뭐 수소 전기차에서는 또 다른 범위에서 더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기술은 좀 겹치고 우리가 다소 약간 이런 한국의 현대기아가 약간 좀 뒤처지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가를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국산 하이브리드 차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